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이고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는 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인데 21대 국회 연금특위와 공론화위원회가 합의한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과는 배치됩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지만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번 주 토크온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패널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박승준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용복 경성대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연금 개혁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총평을 두 분께 먼저 들어보고 구체적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어느 분부터 할까요? 박승준 교수님 먼저 말씀 주실까요? 이번에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 단일화를 낸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국회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관해 공론화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는 아무런 개혁안을 내지 않고 있다가 지금 와서 개혁안을 낸 것은 좀 아쉬운 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혁안을 내고 이 논의를 주도했다고 하면 지금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혼란이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안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다소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겠다 한 부분은 반길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까지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한테는 기초연금을 감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부터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쉬운 부분은 소득 대체율을 더 많이 올렸으면 좋겠는데 현재 상태에서 동결하겠다 또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동 조정 장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삭감하겠다라고 제안을 한 부분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 개혁안이 가지고 있는 핵심은 이 듣기에는 수급자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슬픈 소식이죠. 돈은 더 내고 덜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전에 21대 국회 연금특위 그리고 공론화위원회에서는 더 내긴 내는데 그 대신 더 받게 하는 안을 냈습니다. 이거는 다소 방향이 달라 보입니다. 제 눈에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고 두 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이번에는 정 교수님 먼저 말씀 주시죠. 그 더 내고 덜 받아야 한다는 게 골자인데 그 배경에는 재정 안정성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5차 추경에서도 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그런데 재정이 왜 불안정하냐를 따져보면은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내는 돈으로만 국민연금을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옳은 건가라는 데 의문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잘 아시겠지만 그 외에도 국민연금 수익으로 오시는 그 기금이 있고요. 기금 수익. 우리 국민연금은 굉장히 잘 운영을 해서 기금 수익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비유하자면은 근본적으로 이것은 인구 구조의 변화로부터 오는 사회 전체 국가의 닥친 어떤 위기인 건데 여기에 왜 가입자들만 책임을 져야 되느냐,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건 어디 있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정부가 내고자 하는 안은 재정 안정화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 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이 안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했다고 하면 지금 또 이러한 논의에 촉발이 일어나는 것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 그 당시 합의했던 안은 사실은 소득 보장을 더 강화하는 쪽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안을 비교했을 때. 근데 정부의 안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재정 안정화를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뜬금없다. 그때는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와서 오히려 합의안과 반대되는 안을 냈다고 하면 국민들이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란 소중한 제도가 중단 없이 지속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그 점이 좀 아쉽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국민연금에 있어서 재정 안정화, 즉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편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재정 안정이 중요한 이유 뭐 짧게 말씀 주신다면요.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중기 재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장기 재정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고령화 등의 사회 경제적 요인을 반영해서 장기적으로 재정을 점검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익과 재정을 추계를 해서 재정의 결손 가능성을 점검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현재의 재정을 조정을 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재부나 사회보장위원회에서도 국가재정법 그다음에 사회보장기본법 등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장기 재정 전망을 하고 있고요. 국민연금도 사실 그 안에 속해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 대한 장기 재정 전망 결과를 보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 멀지 않은 시기에 재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결국 기금이 고갈될 위험이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의 재정에 대한 교정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후세대에 미치는 부담을 줄여나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용복 교수님 주로 강조점이 소득 보장이 돼야지 이 제도를 운용할 만한 이유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소득 보장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재정이 건전해야 된다. 그래야 제도가 지속 가능하다. 그 명제에 반대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재정이 지속 가능해야 된다라는 데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게 사회 전체 차원에서 봤을 때에 불가능한 수준인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노인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시기 지금부터 한 50년 뒤입니다. 50년 뒤에 노인 인구 비중이 40% 후반대를 차지하는데 당시에 국민연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현 제도가 유지된다 했을 때 GDP의 10%에 불과합니다. 그 GDP는 사회 전체의 부담 능력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과도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50% 를 주장하시는 소득 대체율 50%를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 계산을 넣는다 하더라도 GDP의 13에서 1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구 전반 가까이가 노인인 사회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그 정도의 사회적인 부담은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 박승준 교수님께서 미래 세대 걱정을 하셨는데 당연히 그건 세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소득보장제도,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미비해서 노인들이 지금처럼 대부분 충분한 지출을 하지 못한다면은 내수가 망가지고 경제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 미래 세대는 더 큰 피해를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누가 낼 것인지 분담의 문제를 집중할 문제인 거지 무조건 처음부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소득 보장만 너무 강조하는 경우에는 그런 전문가들 분들이 보면 추후 결과적으로 정부의 재정이 투입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이 얼마나 지속 가능성이 훼손되는가 이러한 측면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보면 한 1,000조 원 정도 국가 채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2070년 가면 7,000조 원이 넘는 국가 채무가 발생하는데 GDP 대비 비중으로 보면 2022년에 49.2%이고 2070년에 가면 무려 192.6%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이제 러프하게 계산을 해봤는데 이 중에서
국민연금의 재정수지 적자가 국가채무로 넘어가는 부분을 제외하고 계산을 하면 대략 한 180% 정도 나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국가채무를 60%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의 국가채무가 지속가능한, 재정이 지속가능한 수준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180% 만약에 국민연금을 제외하더라고 하더라도 국가채무가 GDP의 180%가 넘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국가채무가 는다는 얘기는 그 재원 조달을 국채 발행을 통해서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GDP 대비 180%가 되는 그러한 국가채무가 금융시장에 발행이 되게 되면 금융시장에 큰 교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그렇게 될 수는 현실적으로 없을 수도 있으나 예를 들어서 국가채무의 가격이 폭락을 하고 시중금리가 대폭 인상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그 교란의 어려움은 오로지 이제 국민이 져야 된다라는 점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네.